2026년 1월 17일 오픈AI 챗 GPT에서 52만 6,800원이 제 카드로 제 승인도 없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1월 11일에 오픈AI는 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1월 17일에 갱신됩니다. 2개 좌석에 대한 요금이 청구됩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보이시죠? 26년 1월 11일 이때 오픈AI 제 이름은 지웠습니다. 님의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챗 GPT 비즈니스 구독이 1월 17일에 갱신됩니다. 2개 좌석에 대한 요금이 청구됩니다. 2개 좌석에 대한 요금이 청구된대요. 그럼 2개의 좌석에 대한 요금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1월 17일 날 청구가 됐는데 52만 6,800원이 됐어요. 자, 봐보세요. 좌석 하나의 가격 4만 3,900원이에요. 수량 12개. 왜? 아니, 분명히 2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금액을 높인 거예요? 수량을 올리고 자기 마음대로. 저는 심지어 이 카드 2개고 뭐고 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저 법인카드예요.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사기 맞은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챗GPT가 이럴 수가 있나. 만약에 여러분이 온라인몰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고객이 구매한 카드 정보로 청구를 고지한 수량과 다르게 고객이 모르게 여러분이 수량을 올려서 고객의 카드로 더 큰 금액을 결제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처벌받겠죠. 제 법을 알아보니까 사기죄 무섭습니다. 형법 죄 347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장난 아니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제 판례. 아이고, 사기 판례는 엄청 많죠. 타인 카드 정보 무단 사용, 사기죄 무섭습니다. 컴퓨터 사용 등 사용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컴퓨터 카드 결제 시스템에 허위 정보 입력, 일반 사기죄보다 입증이 쉬움, 재산상 이익 취득. 일반 사기죄보다 입증이 쉽대요. 쉽죠? 왜냐하면 메일을 보냈잖아요, 오픈AI에서. 2개 좌석에 대한 요금이 청구된다고 했는데 이 지금 12개 좌석에 대한 요금을 청구했잖아요. 43,900원짜리. 입증이 쉬워요. 입증이 쉬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와, 진짜 챗 GPT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저한테. 이렇게 사기를 치면 손해배상 책임, 결제금액 전액 반환, 환불은 당연한 거죠. 기본이죠. 또 위자료, 변호사 비용,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능하대요, 배상이. 그리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 침해. 고의는 당연하고 과실도 중하면 안 된다. 과실도 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내 기업이 고객 카드를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처벌을 받겠죠. 왜 오픈AI는 왜 처벌을 안 받는 거죠? 중과실 아닌가요? 이거 고의는 모르겠어요? 과실이라고 해도 아니, 고객 카드 결제를 갖고 카드로 승인도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제하고, 그것도 2개 좌석 결제한다고 하고. 참고로 1개 좌석에 대한 요금이 아까도 보셨죠? 43,800원이에요. 그러면 87,000 600원을 하던가. 와, 이거 진짜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저는 지금 경찰에 신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거대한 글로벌 회사를요. 제 지인들은 제가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보다도. 참고로 제가 개인이나 작은 회사는 좀 피해봐도 오죽하면 그랬겠냐 하고 거의 넘어갑니다. 보통 다 그러잖아요. 근데 큰 기업은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냥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다음 피해자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먼저 피해를 보게 된 건 AI 헤비 유저라서 단지 여러분보다 먼저 겪은 것 뿐입니다. 제가 지금 상황과 유사한 피해를 전에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못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 제 사례 하나 짧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재밌습니다. 이 내용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악용하지는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마제스틱 카드를 약 30-4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사용했습니다. 잘 사용했어요. 좋았어요. 기간이 종료됐어요. 근데 어느 날 마제스틱 카드가 또 발급된 거예요. 설마 하고 확인해 보니까 제 카드로 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놀랬고 열받았죠. 그래서 바로 전화했죠. 왜 그랬냐? 바로 환불해라. 랄라블라 얘기했습니다. 대답은 예상대로 노였습니다. 안 된다. 화가 나서 저는 막 팀장 바꿔달라, 임원 바꿔달라 난리를 쳤습니다. 억울하잖아요. 뭐 자세한 말씀 짧게 드릴게요. 그냥 이런 신용카드도 있는 큰 회사가 뭐 임원을 바꿔주겠어요? 어림없죠. 알죠. 다만 내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억울하니까. 내가 결제한 것도 아닌데, 승인한 것도 아닌데. 근데 결과는요, 임원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통화가 끝나자마자 저는 경찰서에 신고했고, 하필 서울경찰청 수서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배당이 되었어요. 그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필 제가 제 개인정보는 지웠는데, 제가 당시 서울지방청 수서경찰서에 아동안전보호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 공익적 도움을 하고 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수사경찰서장님하고 이제 다과를 하는 관계인데, 여기 사이버 수사대 팀은 아무래도 좀 부지런하게 하지 않겠어요? 좀 그죠? 게으르게 하지 뭐라 베네핏 조금 있었겠죠. 아무래도 뭐 자기 상사하고 하니까. 그래서 수사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고요. 전 금융범죄, 금융사기까지 확장해서 금감원 자료도 사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고 다음 날 그 회사 임원과 직원이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았고, 그날 오후에 24시간도 안 됐어요. 총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생각보다 너무 빨라서 경찰서에서는 그들이 합의 요청하는데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합의 의사가 있으시면 연락처를 드려도 되겠는지 이렇게 종종이 물어봤어요. 동의했고, 결국 또 연락이 와서 집 근처 커피숍에서 그 회사 임원분과 또 직원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뭐 선물과 홍삼 이런 거 들고 오셨어요. 근데 경찰서 한번 다녀오더니 태도가 완전 달라져 있었습니다. 죄송하대요. 잘못했대요. 아니 진작에 이렇게 사과하고 환불해 줬으면 바로 끝났을 일을 이렇게 야단 맞고서야 꼭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홍삼 선물하고 막 갖고 왔는데, 또 이제 형사합의금 성격, 피해 배상금 성격으로 배상금도 줬습니다. 금융권 회사라 그런지 보상하기로 결정하니까 빠르게 처리해 주더라고요. 물론 결제 환불도 별도로 당연히 받았습니다. 이건 당연히 별도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 회사가 좋아졌어요. 속물이죠. 근데 이게 맞는 거죠. 이후에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배상금과 홍삼 선물만큼 이 회사를 좀 긍정적으로 홍보한 것 같아요. 정말 좀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회사 얘기하면 좀 좋게 얘기했었어요. 자랑하기까지 했어요. 오히려 이 일을 이렇게 빨리 잘해주더라. 이 마제스틱 카드가 제 승인 없이 제 카드를 결제한 것과 AI 챗 GPT 회사가 제 승인 없이 526,800원을 결제한 것이 과연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 다 보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전 차이가 없다고 봐요. 거의 없다고 봐요. 마제스틱 카드 연회비 내는 우리 국민 수보다 오픈 AI 챗 GPT 구독 비용 내는 국민 수가 더 많은데, 아니 이건 정부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 지금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외국 회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끙끙 앓고 있는 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들으시는 분 중에 계실 수도 있고요. 아직 이렇게 당해보시지 않는 분들은 시간 문제입니다. 곧 당합니다. 이번 26년은 새로운 해외 AI 상품들이 더 많이 쏟아질 거예요.
오픈 AI 회사의 정책이 한국에서 이런 식이면 후발주자 해외 AI 회사들이 따라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오픈 AI는 AI 회사들의 기준이잖아요. 이거는 이게 진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메일을, 이거 다 영어에 영어인데 제가 한글로 지금 돌려놓은 거예요. 좀 그나마 보시게 하려고. 근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 영어로도 하라고 해요. 영어로 보내달래요. 근데 영어로 이거 보내면은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은 아무리 AI가 번역 잘해도 뭐 상법, 우리나라 국내법, 해외법, 아니 이거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틀립니다. 틀려. 안 돼요. 한두 개만 틀려도 이 트리거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리걸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너무 분노했었는데요. 그럼 이 오픈 AI가 2개 자석을 청구하고 황당하게 526,800원을 결제한 이 금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수차례 메일을 보냈고 엄청나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깨알같이. 오픈 AI 법무팀과의 대화를 또 유도하고 요청하면서 별짓 다 한 거죠, 진짜. 억울해서. 여러 증거 자료들을 이제 환불 요청한 끝에 결국 환불을 받아냈습니다. 환불을 받아냈어요. 환불은 받아냈는데 이제 문제가 있었죠.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환불 완료 보이시죠? 1월 18일에 환불 완료.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정말 그 결과 분통 터지는 더 처참한 일들이 발생했어요. 진짜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전에 오픈 AI의 결제 정보가 불안전 판매로 보이는 UI UX로 인해 잘못된 결제 52만 6,800원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 결제 사고가 저 하나만 해도 지금 총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건 아직도 해결이 완료 안 됐습니다. 오픈 AI는 답신에서 결제 UI UX에 대해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챗봇으로 답을 했는데 이거는 사람이 쓴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실수한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걸 내부 공유 진행했다는 회신까지도 받았습니다. 즉 오픈 AI는 자신들의 UI UX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겁니다. 그것만 좀 메일로 좀 당겨서 한번 볼까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자, 여기 있죠.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게 확대가 쉽지 않은데 보이시나요? 이 확대에도 좀 뭐 이게 잘려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과 관련하여 우려하셨던 점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대요. 아주 딱 걸렸어요. 인지하고 있으면은 범죄 아니에요? 전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뭐 법을 공부하신 분 계시면은 좀 알려주십시오. 아니 이걸 인지하고 있는데도 이걸 고치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돈을 돌려주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챗GPT를 하루에 10시간 넘게 사용한 저는 현재 챗GPT 구독을 완전히 해지한 상태입니다. 다음 영상에 나올 이야기인데 챗GPT 해지하고 정말 대박입니다. 이건 진짜 소름 끼칩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료가 준비가 완료되면 저는 정말로 경찰과 정부 산하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요. 그리고 홍보 영상으로 사회적 공론화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힘이 굉장히 큽니다. 손자병법의 이제 도천지장법의 천과 같은 건데요. 오픈 AI가 우리 국민들을 결제 오류 등의 피해와 불리한 환불 정책을 계속 가져간다면 후발주자 해외 AI 회사들은 대부분 그 정책을 따라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같이 먼저 피해를 보는 AI 헤비 유저들과 일반적인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그 피해 시간 간격이 짧아지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인 거예요. 아직은 간격이 있지만 신종 해외 AI 소비자 피해를 만드는 해외 AI 업체들이 확산될 수도 있어요. 즉 먹튀하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연간 구독하면 할인해준다고 광고 잔뜩 하고 환불 기간을 짧게 하고 24시간 72시간
지금 이거 무슨 유행 같잖아요. 해외 AI들 다 대부분 이렇잖아요. 환불 규정 어렵게 막 꼬아놓고 답변을 며칠씩 질질 끌고 먹튀하면 몇 달 만에 우리 국민들 피 같은 돈 쭉쭉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허망하게. 이거 지금 현실이에요. 현재 해외 AI 회사들이 AI를 결제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이렇게 쉽게 불이익을 입히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저 개인을 넘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래에 사실은 더 심각했던 챗GPT 결제 사고,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무섭습니다. 믿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이건 제가 디테일하게 다시 파헤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